23쪽이죠.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사기나 강박은요, 이제 착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테마라든가 이것이 좀 적은 것이죠.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크게 먼저 착오하고 사기 강박을 먼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착오하고 여기요 이렇게 사기 강박을 먼저 한번 보면요,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하고요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죠. 그 다음에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착오는 또 뭐냐, 불법행위다 아니다, 불법행위가 아니죠. 불법행위가 아니니까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되고, 착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죠. 만약에 없으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사기는요, 사기는 뭐냐, 먼저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사기는요 무슨 규정이냐, 그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사기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를 해야지, 사기가 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러한 합의는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그랬는데 착오는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 다른 말로 불법이에요. 그 자체가 위법행위 불법이기 때문에요, 뭐 없이도 취소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기죠. 사기는 뭐냐면 무슨 요건만 있으면 돼요?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요 주관적인 요건도 있고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착오에 해당하죠? 동시에 사기에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사기는 뭐만 있으면 되니까? 주관적인 것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사기와 착오가 경합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여기는 손해 여부, 손해 여부는 불문해요. 손해 여부는 불문해. 왜 손해 여부는 불문하냐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사실 이런 것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 것이고요. 그럼 먼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 있는데 여기 갑의 건물에 뭐냐, KTX예요. 여기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의리한 사람이 여기서 기망을 하죠. 기망을 해서 여기에요 공동 묘지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기망을 한단 말이에요. 의리요. 그러니까 의리의 기망에 의해서요, 갑이요 동기에 차고, 동기에 차고라는 것은 집을 팔게 된 이유를 얘기하죠. 그래서 동기에 차고, 그래서 착각에 빠지죠. 착각에 빠져가지고 뭐라냐, 의사 표시를 하죠. 원래는 사기가 없었으면 1억은 받아야 되겠다,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의리 갑을요 공동묘지가 생긴다고 기망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났다, 5천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5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겉으로는 일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있다?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망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을이 하는 것이고, 착오는 누가 빠진다? 갑이 착오에 빠지는 것이고, 여기 의사표시요, 의사표시는 누가 한다? 갑이 하죠. 그래서 을이요, 을이 갑을 착오에 빠뜨리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1단계 고의라고 얘기하고요, 착오에 빠진 갑을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죠. 우리 이것을 2단계 고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과실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간단해요. 어떤 것이 사기고 어떤 것이 사기가 아닌가, 이걸 말하면 돼. 특히 사기가 아닌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다른 건 다 몰라도 교환 계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맞바꾸는 거죠. 우리 이것을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교환 계약을 할 때 내 자신의 물건의 가격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 내 물건, 이 물건하고요, 이 두 가지 지금 맞바꾼단 말이죠. 근데 내 물건 가격 가르쳐주면요, 상대한테 내가요, 많은 정보를 주는 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 보면 합격자 비율이 엄청, 지금 보통 이제 뭐를 보냐면, 학원에 한다, 전체적으로 이제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합격자가 25%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합격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건 뭐냐면 학원이 공부도 하는 것도 있지만 학원에서 주는 정보라고 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비용이라는 것은 정보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정보에 관한 비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 계약을 할 때 내 물건의 가격이 얼마라고 미리서 가르쳐주면 이 사람은요, 무임승차하는 꼴이 되죠. 자기는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내 물건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시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시가를 묵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다소 높은 가격. 다소 높은 가격을 뭐라다? 시가라고 뭐란다? 고지하죠. 그래서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더라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그래서 사기가 아닌 것 교환계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 사기인 것 이렇게 되어 있나요? 사기인 것이요. 사기인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기인 것은 뭐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아까 했었는데 우리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반드시 누구의 소유일 것? 본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착오나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요 그 백화점 있죠. 백화점에 있어서 무슨 세일이다? 변칙 세일이죠. 이 변칙 세일이라는 것은 원래 50% 세일, 그래서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세일이 끝나면 얼마를 팔아야 돼? 20만 원으로 팔아야 되죠. 세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만 원으로 파는 것, 우리 것을 뭐라냐? 변칙 세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요. 여기에는요 아파트를 분양한단 말이죠.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는데 분양하는 바로 옆에요 공동묘지가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인데요. 공동묘지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화장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되는데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옆에 있죠. 그러면 공동묘지가 조성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수분양자들한테 즉 분양을 받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타인 소유물 했죠?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이렇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여기까지를요. 먼저 좀 하나 더 할까요? 강박을 한번 볼까요?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 가지죠. 강박은요 취소할 수 있고요. 강박은 무효가 될 수 있고요. 강박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이런 말이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여러분 혹시 비진이 표시를 할 때 뭐를 배웠었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표시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그 강박이란 말 나오면 그것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취소하고 무효가 될 수 있어. 취소는 의사결정의 자유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취소고 여기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 다른 말로 강박행위가 뭐란다? 극심하다. 극심. 이 말이 있으면 박탈이나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요. 사기나 강박은 손해가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기나 강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손해 여부는 손해는 뭐한다? 불문해. 손해가 있든 없든 그것은 따지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만약에 의뢰 강박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의뢰 강박이 없었다? 그러면 나는 1억 원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의뢰 사기 때문에 얼마에 팔았죠? 5천만 원에 판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을 할 때 1억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을 5천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이죠. 이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것을 사기나 강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것은 때로는 뭐가 되고 취소할 수 있고 때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것을 무효와 취소에 뭐라고 한다?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하면 강박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1층을요. 전세 1억 원에 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을요. 강박을 하죠. 그래서요. 을이 갑을 강박을 하죠. 누가? 을이요. 그러면 갑이요. 공포심을 갖죠. 공포심을 뭐라 하냐? 그것을 외포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포심을 가지고 뭐라 하냐? 내가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5천만 원 받아. 그러면서 깡패가요. 이렇게요. 우도수 막 벗어 제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앞뒤로 승질하고 새끼도 승질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우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5천만 원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갑이죠. 그러니까요. 을이 갑을 강박에서 공포심에 빠뜨리려고 하죠. 이것을 1단계 고2라고 하고 공포심에 빠진 갑이 돈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죠. 2단계 뭐라고 한다? 고2라고 얘기하고 고2가 있으면 되고
과실은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이제 강박이다 이렇게. 또 강박은 또 뭐가 있냐?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소고발.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고소고발 같은 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고소고발이야. 그게 민주시민이죠. 그래서 고소고발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고소고발이 강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요? 부정한 이득. 고소고발을 통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여기서 목적은 정당해. 목적은 아주 정당한데요. 뭐가요? 수단이 아주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수단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한다? 이것을 강박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소고발, 강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고소가 될 수 있고 또 판례가 뭐냐면 각서 있죠. 각서예요.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거든요. 이런 것은 강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각서를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해야 되겠죠? 각서에 대해서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 그것은 강박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는요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으면요 을이 갑을 기망을 하죠. 기망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상대방에 의한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요,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을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이렇게 계약했는데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병이 갑을요 기망을 했거든요. 이 병을 뭐란다? 제3자. 이 제3자를 뭐라냐? 단순한 피용자, 그 다음에 직원이다 이 말이죠.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갑을 기망하는 게 을의 직원인데요. 그런데 을을 뭐라냐?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대방은요 자기가 직접 사기를 쳤으면 취소를 당하지만 자기가 직접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알겠죠? 누가 사기쳤죠? 제3자죠.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취소를 못하는데요. 언제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계약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병이 누구죠? 제3자죠. 제3자 피용자죠. 제3자가 이렇게 기망을 하죠. 기망을 하는데 이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요, 이 병이 갑을 사기친다고 하는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은 두 사람이 짜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사기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사기 도박, 이 사람이 도박을 하고 이 사람이 꼬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할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하고, 그러면요 이것을 반대로 해서 가면요 여기는 취소를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3자가 사기를 쳤는데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하려면 악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선의가 돼야 되고, 과실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죠. 이걸 플러스. 그래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는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하고,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 비교하는 게 대리인이라고 해요. 대리인이요. 대리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갑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 병을 뭐라고 하냐?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기서 병이죠. 이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노노노노노. 이 사람이 여기 을이죠. 을을 뭐라냐? 대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대리인이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상대방을 뭐라냐? 사기를 쳤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요 갑의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리인은 우리가 뭐라냐? 제3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만약에 제3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제3자일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즉 대리인은 본인하고 본인하고 동일시돼요. 동일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는 것은 누가 사기를 친 것과 똑같아? 본인이 사기를 친 것과 동일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상대방은요 무조건 본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뭐든지 알든지 뭐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지만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하게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과 똑같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제3자, 맞죠? 제3자한 사기강박. 즉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고 제3자는 피용자만 제3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 범위에서 첫 번째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거든요. 위법행위. 그래서 위법행위니까 뭐를 하지 않아도, 취소를 하지 않아도 뭐를 청구할 수 있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취소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해.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 사기죠. 사기인데 여기서 뭐랬나? 사기를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겠죠. 취소를 하고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를 하게 되면 뭐란다?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하거든요. 이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말 속에는 선인 경우는, 취소라는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요. 현존 이익. 악인 경우는요, 여기다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한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우리가 어떠냐?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취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를 하고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부당이득을 청구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은 뭐란다? 경합한다. 경합한다는 말의 뜻은 뭐다? 경합한다. 이것은 선택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말이고, 이것을 중첩적으로 행사를 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중첩적 행사,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선택적으로 경합한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뭐냐면,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를 했거든요. 기망으로. 그러면 기망은 뭐죠? 그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얘기하고, 하자 있는 물건을 뭐란다?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은 뭐란다? 경합한다.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만약에 우리가요 중요 부분에 차고,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해가지고, 착오를 해서 먼저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요 부분에 착오를 당해서 사기를 했다.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되는데,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한 것은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춘 거죠. 그러니까 착오도 되고 사기도 되죠. 이것도 우리가 뭐란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냐? 사기 강박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사기 강박은 아주 간단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사기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강박에는 뭐가 있고,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단순하게요, 여러분요, 뭐 107조, 108조에 비하면 단순한 암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사기 강박이요. 자, 번호요 294번을 한번 보셔요. 이런 294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295는요, 줄고요, 단순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부작이나 침묵도 기망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 물건이 형편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지금 위암 말기인데 이거 혹시 먹으면 치료될 가능성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이 약 먹고 뭐 안 나는 병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의 말은 이것은 그렇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96은요,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법률행위에 뭐를 했다? 동기에 차고. 이러면 우리가 원래 동기에 차고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하지만 동기에 차고는 뭐는 될 수 있다? 사기는 될 수가 있다. 이런 봐봐. 여기. 우리가 이러면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 물건이 좋은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상대방한테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속아가지고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잖아요. 이 물건을 사게 된 이유, 그걸 우리 뭐란다? 그것을 동기라고 하잖아요. 그 동기가 상대방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산 거잖아요. 그럼 나는 착각을 했죠. 어떤 착각? 동기의 착오를 했죠. 그래서 그걸 사기라고 하죠. 그럼 봐, 우리가 착오하고 사기의 차이는 뭐냐면, 착오는 이런 거라고 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것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청약을 했다 안 했다? 안 했고 일반인들도 똑같은 입장이었으면 청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착오라고 하죠. 그런데 사기는 뭐예요 여러분요? 사기를 보면 어디 가서 사기를 보면 금방 할 수 있냐면 지하철 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런 지하철 타면 지하철 안에서 물건, 이러면 잘 몰라요.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 안에서 물건 팔죠, 물건 판단 말이죠. 와가지고요. 아따 갔다 하면서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뭘 하냐면, 와가지고요. 특히 요즘 보면 장갑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벽에다가 못 박는 것 대신에, 이거 본드로 붙이면 못 박는 거 똑같대요. 못 박는 거. 이것도 팔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파는 거 지갑하고 벨트 같은 거 많이 판단 말이죠. 그럼 보면, 이제 이렇게 파는데 보면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인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죠. 소음이죠. 소음, 공해죠. 그런데요, 그거를 잘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빈대떡을 부쳐먹기 전에 나온 양복 입은 신사가 있죠? 그 사람이 딱 앉아있다가 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듣고 손 들죠? 자기 빨리 그거 하나 달라고. 다른 사람들 어때요? 아주 안타까운 눈초리로 쳐다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물건에 대해 관심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그 사람 혼자만 물건을 사죠. 그걸 바로 사기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오하고 사기의 차이점이야. 착오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사기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착각에 빠지지 않는데 혼자만 착각에 빠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사기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보면 이번 겨울에 보면 또 뭐가 죠? 구정이 또 다가오죠. 또 다단계가 또 설치죠.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또 서가 안 서가? 또 속죠. 그래서 그걸 또 산단 말이죠. 그런데 온도 조절 안 돼가지고 옥장판이요. 알겠죠? 이거 불장판이 돼가지고 화상 입고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하죠. 그게 바로 뭐라냐? 그래서 우리는 사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는 한 사람만 착각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동기에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것을 뭐란다? 사기는 주관적인 요건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기에 착오, 그것을 주관적 요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다시 그 옆에 보면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주관적인 것,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주관적인 것이란 말이나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동기의 착오가 뭐다?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29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뭐를 해야 돼? 위법해야지. 위법. 그래서 이런 봐봐. 저기 한번 봐봐. 착오하고 사기 강박을 구별을 해놨잖아요. 여기 착오라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취소를 해도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따라서 취소하지 않고도 말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배상. 여기서 문제 볼까요? 문제요. 사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OX. 취소하지 않고도. 알겠죠? 똑같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결국 꼭 반대로 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망행위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 똑같죠? 양쪽 이렇게 다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98이죠. 타인의 과실 동그라미, 과실이 있는 기망행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왜요? 사기는 뭘 얘기한다? 몇 단의 고의? 사기는 사기 맨 끝에 동그라미, 사기를 이유로 할 때 사기 동그라미, 거기다가 뭐라 쓰냐?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몇 단? 2단. 3단은 절대로 안 돼. 알겠죠? 2단만 있으면 돼. 299는요.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 여기 재산상 손해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사기나 강박은 뭐다 써? 거기다가 의사 결정의 자유 보호.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해. 따라서 무엇은 필요가 없다? 재산상 손해가 있냐 없냐?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뭐만 있으면 된다? 뭐만 있으면 돼? 의사 결정의 자유를 보호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요.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말까지 썼는데 300번. 이런 우리는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반드시 본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럴 때는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보면요. 두 번째 쪽 봐봐. 300번.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다. 그럴 때는 사기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면요. 타인 물건이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하려면 반드시 이만 있어야 돼. 타인의 물건임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 이렇게. 301번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상품 선정. 봐봐. 이러면요. 여기 우리 교환계약에서 봐봐.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현저하게 안 된다. 그랬을 땐 그게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제 학원 광고를 예를 들면 웃기게 내가 학원 광고를 내가 빗대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학원 광고에서 보면 최고의 강사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명품 교수진 들어봤죠. 그거 어떡하냐고. 이게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 비스무리하다. 그러면 그것은 사기가 되지 않지만 하품인데 명품을 얘기했다.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우리 보면 여러분요 명확하게 이것은 안 돼. 이런 것은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에 어디더라 무슨 고등학교 그 인터넷 광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연 1위라는가 1위 이런 식으로 1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얼마 전에요. 안 된다고 판결이 났어요. 최종적으로. 왜냐면 이것은 정확하게 1인가 아닌가는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여러분 학원 광고에서 보면 몇 퍼센트 뭐 부산에 어느 학원 가니까요 92%라고 합격했다고 나온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퍼센트를 써버리죠. 이것은 여러분요 명백하게 과대 광고가 돼. 여러분 세상에 90%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이건 운전면허도 이렇게 나온 지는 없어요. 알겠죠? 그럼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 하곤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몇 퍼센트 정확히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등록에 있던 모든 사람들 명단하고 딱 구별해가지고 이런 만약에 교육청에 신고가 되죠. 그럼 바로 그냥 이건 나와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최고의 품질 뭐 이런 거죠. 그럼 그 최고라고 하는 말이 애매하잖아요. 기준이. 그냥 그런 것은 적당히 광고로서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몇 퍼센트다. 몇 명이다. 이것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대구에 있는 학원 하나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뭐 그때 몇 명이더라? 누구에서 68명 8명 외 다수 합격자 이렇게 해서 68명 외 다수 이렇게 다수란 말에 뒤다 붙인 거예요. 외 다수.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나와가지고 50만 원을 벌금 물었어요. 과태료요. 교육청에 나와가지고 옆에 경쟁원에서 다수가 뭐냐면 다수가 그럼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있는 것을 찾아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있잖아요. 다른 데 학원 수강생 하나 끌어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했는데 68명에서도 부족하고 왜 다수가 있으니까 다수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요 여기에서도 안 돼가지고 해가지고 50만 원 과태료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숫자로 분명히 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신고하면 다 100% 걸리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막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품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합격률도 안 되지. 최고의 합격률 그러면 안 되지. 왜요? 그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할 때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번에 무슨 중고등학교 사이트인데 거기가 다른 데서 두 개 투톱으로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더 이상 그 지문을 이제는 일이다 이런 것을 못 쓰도록 돼 있어요. 뭐 우리 업계 일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302번요. 변칙셀이죠. 아까 변칙셀 딱 하나만 하면 돼. 맨 끝에 위법성이 있다.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죠. 그러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봐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계약이다. 딱 하나만 하면 돼. 교환계약. 딱 하나. 그럼 가운데 보면 시가를 묵비했다. 두 번째는요.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럴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런 보면 남대문 동대문 가면 천천히 뭐라 하죠? 아우 언니가 우리 집에 첫 손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부담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요. 옷을 사러 갔다가 뭘 봐? 양말 있는가 보죠. 알겠죠? 뭐라도 하나 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그냥 원가로 가져가라죠. 원가로? 이게 원가가 원래 우리가 만 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원가 우리 원래 6,000원에 받아와. 그러니까 6,000원 가져가. 6,000원에 사왔는데 다 가서 매장 가서 알아보니까 4,000원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죠? 이건 원래 원가가 4,000원인데 6,000원에 얘기했잖아요. 다소 높은 가격을 원가라고 고지했다. 괜찮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04번은요. 상가 분양을 하죠. 두 번째 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 이것을 뭐냐면 상가 분양 광고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청약의 유인. 써 거기다가 청약의 유인 이렇게.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은 전혀 다르죠. 청약을 했을 때는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되니까 사기가 되지만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뭐죠? 너 와서 한번 보라 이 말이죠. 여러분요. 청약의 유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대문에서 뭐 한다? 골라. 알죠? 자, 골라 하죠? 골라보라 이거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저 이거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예, 그것은 5,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고, 청약의 유인의 경우는 기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05번 상품의 선정 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 이것은 맨 끝에 기망성이 결여되죠. 그런데 똑같은 거 제가 할때 여러분요, 301번 봐봐, 왼쪽에. 301번은 뭐라고 하냐죠? 똑같은 방법인데, 이 허위로 고지한 상품의 선정이 어디요? 앞에가 중요하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었을 때 비난받을 정도, 비난받을 정도, 이런 것은 안 돼.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오른쪽 봐봐, 다소의 과장과 허위가 소반되는데 두 번째 줄 한번 그어버려요.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신의 측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용인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사기가 되는 것은요, 신의 측에 비추었을 때 비난받을 정도다, 비난받을 정도, 그러면 뭐 사기, 시인될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입찰 공매, 이것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강박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나요? 자, 307번은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강박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뭐라냐? 공포심이라고 얘기해요. 공포심을 생기게 하고, 그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뭐로서 고의, 동그라미 고의, 거기다 써 과실, X죠, 과실. 그래서 장래의 해약을 통고, 줄거봐, 장래의 해약을 통고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고의고 뭐는 안 된다? 과실은 안 된다, 이런 말이고. 자, 308번은요, 불법적 해약의 고지죠. 해약의 고지. 그 다음에 공포심이죠. 외포심을 느끼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사기나 강박에서는요, 제한, 그러면 무조건 뭐? 취소. 그 다음에 박탈이다. 극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 무효가 돼. 그런데 아무런 말이,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 의해서 강박행위가 이루어졌다, 협박이 이루어졌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됐다, 그래도 무조건 취소예요. 그럼 무효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두 마디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박탈, 그 다음에 뭐? 극심, 이 말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중여죠. 그 309번을 보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그럼 바로 밑에 뭐? 무효. 그 다음에 세 번째 쪽 보면 강박이 불법적 해약의 고지로 상대방의 공포를 느끼는 정도에서 의사 결정의 자유를 뭐? 제한, 그럼 뭐? 취소, 이렇게. 310번은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자로 하여금 의사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그럼 뭐? 효력이 있다, 없다. 거기다 써. 완전히 박탈, 거기다 뭐라 쓰냐? 그 옆에 있죠? 효력이 없다 있죠?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11번 나와 있어요. 자, 고소, 고발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두 번째 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요. 고소, 고발은 적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바로 밑에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수단이나 행위 등이 부당할 때는 뭐가 있다? 위법성이 있다, 이런 말이죠. 위법성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 위법성이 있다, 이 말의 뜻이? 여러분 이런 수단이,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적은 정당해, 여기요. 수단이 불법이면 무슨 말이냐? 갑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 그런데 의리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의리한테 돈 갚으라 해야 되겠죠? 돈을 갚으러 가는 거 목적 자체는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의리하도 돈 안 갚으니까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봤더니 의리요, 뭐라냐? 유사석유를 팔고 있더라, 이 말이죠. 유사석유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고소를 한단 말이죠. 고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치하를 해주는 조건으로, 치하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너 내 돈 빌려간 거 갚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고소, 고발을 하려고 한 이유가 단지 어떤 정의감에 불타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는다, 그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을요, 압박을 통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단이 잘못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요.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뭐죠? 상대방이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줄거 봐. 불법적 해악의 고지 없이.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없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는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뭘 해야 돼?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되죠. 알겠죠? 근데 여기는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러면 그것은 강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309번 한번 봐봐. 309번. 309번의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봐봐. 강박이 돼 있어요? 강박이 그럼 줄거 봐.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는 정도. 거기까지. 그것을 우리는 치소라고 그래. 그걸 강박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요. 지금 맨 끝에 312번은요.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죠. 각서를 썼는데 이 사람이요. 다른 건 다 쓰고 나서 각서에 대해서 사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각서를 썼으면 각서에다 사인을 해야지. 각서에다 사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각서를 써야 효력이 없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으로 되어 있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기자 강박은 방금 우리 봤었죠. 어느 것이 사기이고 아니고 어느 것이 강박인가 아닌가 이게 주로 시험에 나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파트가 뭐냐면 여기죠.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 이때 우리 제3자를 뭐라 한다? 피용자를 얘기하고 대리인은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은 본인하고 뭐하다?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자, 313번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하죠.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의 강박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제3자 먼저 동그라미 제3자. 제3자는 뭐라냐 거기다 써. 단순한 피용자 이렇게. 단순한 피용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말 수 있다 취소. 그럼 우리 보통 하나여 만 그런 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 시험 칠 때 우리 시험 칠 때 만 무슨 만 뭐뭐에 하나여 이런 말 나오면 보통 틀리죠. 그런데 여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래 되죠. 시험의 정답은 항상 뭐라고 나오냐?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OX X라면 돼.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그러면 안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도 들어가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가로묶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가로묶고 과실 없이는 무과실 알지 못할 때는 선이라고 얘기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 제3자가 사기를 치죠? 그런데 상대방이 뭐다? 선이 무과실이죠? 그러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거나 과실. 그랬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뭐다? 선이 무과실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죠. 대리 보면 상대방의 대리인이죠. 줄고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이때 상대방을 뭐라 하냐? 그건 본인이라고 그래.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내가 말할 때 봐. 여기. 학생들이 여기 대해서 질문을 한 사람은 질문을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요. 원래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뭐라 했죠? 본인이라고 그랬죠?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죠? 그럼 대리인하고 계약한 사람은 상대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뭐죠? 상대방의 대리인하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대리는 상대방과 동시된다. 이때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는 대리는 항상 기준이 누구냐? 대리인이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대리인 입장에 봤을 때 병은 상대방이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이 병을 기준으로 병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상대방이에요? 갑이 상대방이지. 갑이. 그렇지 않나요? 이 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병을 표의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대리인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것이냐?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즉 병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병 입장에서 누구를 쳐다봐? 본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방하는 사람 누구다? 여기서 본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이 동일시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315번은요. 기망행위를 한 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다. 상대방의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누구니까요? 대리인.
대리인인 경우는 언제 하죠? 그래서 알든 모르든 취소. 뭐라고? 알든 모르든 취소. 왜요? 상대방하고 뭐 여기 우리 대리인은요 본인과 뭐가 된다? 동일시 되죠. 동일시. 본인하고 동일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죠. 여기. 지금요 을이 갑을 사기를 쳤죠. 사기 쳐서 그러면 갑이 무조건 취소하죠. 갑이 을을 사기를 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이 취소를 하죠. 이렇게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대리인하고 본인하고는 똑같기 때문에요. 똑같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곧 갑이 사기를 쳤다 이 말이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무조건 뭘 한다? 취소하죠. 알겠죠? 이것을 뭘 한다? 본인하고 대리인은 어떻게 된다? 동일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16번을 보면요.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의자는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그래서 거기 가로 묶어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기 가로 묶고 알든 모르든 이렇게 알든 모르든 뭐 할 수 있다? 취소. 이러면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 어떻게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317이죠. 317을 보면요 뭐라 하죠? 제3자라고 되어 있죠. 제3자 뭐라 하죠? 기망행위자가 상대방의 누구다? 피용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 이때는 뭐다? 제3자다. 318 제3자의 사기다. 사기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알 수 있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냥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냐? 이 말 하면 안 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맞죠? 근데 뭐라고 하면 안 되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319번은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이때요 상대방이 그 사실 여기 나왔네. 안 경우에 하나요? 하나의 동그라미 그러면 안 되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그다 써야죠.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 가능.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 가능하죠.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 가능 이렇게. 자 320번이죠. 채무자가 누구를 속인다? 보증인을 속이거나 이렇게 되죠.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거나 강박을 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은 채권자가 이러한 사기나 강박 사실을 알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동그라미하고 채권자 상대방이고요. 상대방. 자, 그 다음에 다시 맨 앞에 320번에 채무자 동그라미하고 채무자를 뭐라냐? 제3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을 뭐란다? 표의자라고 얘기해요. 표의자. 여러분요 봐. 우리 이제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면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한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한다? 보증계약. 여기 봐봐. 갑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있고요. 이 채권자가 을한테요. 돈을 빌려줘. 이것을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죠. 그럼 여기 병이요. 병을 뭐라냐? 보증인이죠. 보증인은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죠? 채무자가 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죠? 여기서 문제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는 게 보증계약이에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는 게 보증계약이에요? 채권자하고 누구하고? 보증계약은 채권자하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보증계약인 거예요.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채권자한테 보증을 쓰지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은 채무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란다? 이 사람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은 뭐란다? 이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지금 사기를 당했죠?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였죠? 이걸 기망을 했죠? 이 채무자를 뭐라고 하냐?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하죠? 그러면 채무자하고 보증인 이렇게 착각을 해. 그럼 말이 안 나와. 알았죠? 채무자는 보증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고 보증은 누구한테 쓰냐? 채권자한테 보증을 써야지. 그래야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돈을 받죠. 이것을 모르면 정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채무자가 보증인을 사기쳤죠?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사기가 돼.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사기의 경우는요,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다 취소하는 거죠. 알겠죠? 다시 한번 그러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냐면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이죠. 제3자가 보증인을 속이죠. 그러면요, 줄거진 거, 보증인은 상대방, 채권자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321번은요,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토지 매매 계약을 뭐랬다?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모르고, 동그라미 모르고, 취소 사실을 모르고 그걸 뭐냐? 선의라고 그래.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지켰다면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지할 때 배웠는데요, 이걸 취소라고 하죠. 취소하기 전, 취소하고 난 후 이 말이죠. 이것을 말소 등기라고 하죠. 말소. 그래서 취소하기 전 뭐다? 선의. 취소하고 난 후 누구다? 선의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를 기준으로 해서 취소하기 전이냐 취소하고 난 후냐 이 말이죠. 이걸 우리 누구라 한다? 선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취소하기 전후죠. 이거 우리 뭐라 한다? 선의,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는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그래서 누구만 보호된다? 선의. 그래서 모르고 선의는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취소된 후 그랬죠? 취소된 후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취소된 후 모르고. 자, 상대방의 선의 뭐가 실이죠? 갑의 강박에 못 이겨 을이 그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했죠. 갑의 강박에 못 이겨서 을이. 그러면 갑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겠죠. 을하고 병이 매도인 뭐죠? 매매계약 당사자죠. 을이요, 갑의 강박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죠. 그러면 갑이요, 보호받기 위해서, 그 말에 죄송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네요. 자, 지금요 322번은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 여러분요, 여기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가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 그러면요, 갑은요 뭐 할 수 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취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을이요 2월 1일 계약을 해가지고요, 을이요 이걸요 3월 1일 날 이렇게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 이것을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갑이요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를 하죠. 언제? 4월 1일이요. 취소하죠. 그러면 이 병은요, 선의일 때는 보호가 되는데 악의일 때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갑이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했다. 차고나 또는요 사기를 당하고 강박을 당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을이죠. 을하고 이렇게 했죠. 여기 2월 1일 계약을 하고 을이 이걸 또 병한테 처분했죠. 그래서요 3월 1일 이렇게 되죠. 3월 1일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 을, 병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를 해요? 여기 4월 1일 뭘 한다? 취소를 하죠. 그러면 이때 이 병은요, 선일 경우는 보호되고 악일 경우는 보호가 안 된다. 이걸 우리 상대적이라고, 여기는요 선의도 안 된다. 이것을 절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요 제한 능력자가 되면 누구도 보호가 안 된다. 이것을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구도 안 돼. 여기는요 선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 안 된다. 이것을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상대적 취소. 그래서 차고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죠. 그러면 병은 선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인은 보호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취소를 하죠. 그럼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 그래서 322번 한번 볼까요? 갑의 강박이 못 이겨 을이요 부동산을 을이요 그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한 뒤 을이요 갑의 강박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죠. 그러면요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병은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요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요 여기죠. 여기 지금 보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누구죠? 을을 갑을 지금 뭐랬다? 강박을 했죠. 그래서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을이요 지금 뭐다?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죠. 그러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죠?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은 병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322번요 갑을요 써요 제3자, 그 다음에 을을요 을 매도인, 병을요 병 매수인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을이요 갑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죠. 취소를 했다. 그러면 병이 보호받으려면 상대방이죠. 병은 선이
무과실 이렇게. 323번은요. 매도인의 피용자 가로를 묶고 제3자.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했죠. 그럼 매수인은요. 매도인이 피용자, 매도인 누구냐?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매수인은 매도인 할 때 매도인이 상대방이 피용자가 누구냐? 제3자의 기망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뭐란다? 선이 무과실인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 입증 책임이죠? 그럼요, 표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뭐래야 돼? 입증.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의 추정이죠. 이런 봐봐. 우리가 똑같아 봐봐. 107조, 108조, 109조, 110조 기억 안 나요? 우리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건 똑같아. 한번 볼까요? 선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알죠? 그 다음에 326번은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제3자는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요? 왜 없다? 325번 때문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추정. 거기다 써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돼. 325번 옆에다가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은 취소할 자가 입증을 해야 돼. 취소권자가, 다른 말로 취소권을 행사할 자 이 말이죠. 취소권을 행사할 자, 취소권을 행사할 자가 너무 기니까 그냥 취소할 자가 입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다? 갑이다. 갑이 입증한다. 간단히 말하면요. 327번은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의 선임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제3자에게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왜냐? 그래서 제3자, 맨 끝에 제3자에게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됨으로 이 말이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됨.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지문에 속해요. 알겠죠? 제3자. 그러니까 제3자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니까 취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죠? 그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그걸 박스로 묶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박스로 묶으란 말이죠. 박스 묶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가지를 써. 지금 하나는 그게 돼 있죠. 언제나 뭐라고 돼 있죠? 언제나 취소라고 돼 있어? 자, 그럼 봐.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있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요. 첫 번째 애교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그 다음에 110조 제2항인데요. 지금 제3자연 사기강박이죠. 제3자연 사기강박. 그 다음에 무건대리 이렇게. 상대방이 없는 경우. 비진입 표시는요. 언제나 유효예요. 언제나 유효.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이 없을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제3자연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예요. 언제나 취소 이렇게. 무건대리는요. 언제나 무효가 돼. 언제나 무효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딱 네 가지예요. 그렇죠? 네 가지. 비진은 왜 상대방이 없을 때 언제나 유효냐? 여러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죠? 그런데 언제가 무효가 되죠?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없어.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언제나 유효. 무건대리요? 이런 무건대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려면 뭘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추인은 누구냐? 추인은 상대방한테 해야 되고, 상대방이 있는 이니까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추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건대리가 언제나 무효가 된다. 알겠죠? 통정의 표시는 어때요? 통정은 두 사람이 입을 맞대고 짜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통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죠? 그래서 네 가지예요. 지금 우리 여기도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죠?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은 뭐다? 원칙적으로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 있어도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이런 봐봐요. 우리가 계약을 해봐. 여기 있고 가박을 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병이 사기를 쳤죠. 사기를요.
사기를 쳤단 말이죠. 우리가 왜요? 이 병이 사기를 쳐도 취소를 원래는 못하죠. 왜 못하냐? 상대방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3자가 사기쳤다고 해서 취소해버리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분필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면 보호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으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그래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나중에 또 나오면 또 정리하면 되니까요. 한 10번 정리하면요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알죠? 여러분은 2번만 하면 될 거예요. 자요 효과요 329번은요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 330 표의자가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뭐하지 않는 한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법령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다. 왜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자 331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출하여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새로운 동그라미 이해관계 동그라미 새로운 이해관계 이것을 제3자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강박이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한테는 대항한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손해배상이죠. 여러분 봐봐. 우리가 맨 끝에 보면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죠.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왜요? 기망행위는 불법행위죠. 우리 아까 착오는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기는 무슨 행위다? 불법행위다 이런 말이죠. 333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뭐하지 않고 줄곧 취소하지 않고 바로 옆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왜요?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거든요. 취소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봐. 사기죠?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거든.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334번이에요. 4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만다 취소하죠. 취소 그러면 바로 밑에 부당이득 판원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한다? 선택적 동그라미 선택 이퀄 경합한다. 경합한다 이렇게 경합한다. 옆줄 긋고 뭐라고 쓰자 그다 경합한다 했죠? 그다음 옆줄 긋고 뭐라냐? 중첩적 행사 X 중첩적 행사 X 이렇게. 그 다음에 334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죠? 취소한다 했죠 방금. 335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죠? 이거 우리 말하겠죠? 그래서 아파트 플러스 공동묘지 아파트 분양 플러스 공동묘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옆에 공동묘지가 있죠?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을 중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죠. 그것은 뭐다? 기망이죠. 이렇게 기망이 있을 때는 그것은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바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줄이요. 취소하거나 줄 긋고 취소하거나 또는이죠.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336번 제3자에 의한 사기죠. 제3자에 의한 사기인 경우는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바로 뭐 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 다 같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효과는 거의 뭐 손해배상이 가는 것이 전부 다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원래는 이게 하나의 의미인데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니까 다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요 사기로 인한 경우는 위법이니까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써놔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하나만 암기한단 말이죠. 암기하는데 다른 표현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똑같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적용범위죠. 기망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하자 있는 물건 가로 묶고 기망에다가 사기라고 쓰고 하자 있는 물건에다가 뭐냐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사기로 인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기에도 해당하고 뭐에도 해당한다? 기망에도 해당한다. 둘 중 하나를 뭐 한다? 선택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38 화해계약이 이건 달라. 이거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차고에서 이거 한번 했네. 차고에서요, 화해의 목적, 이외의 상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화해의 목적 이외의 상에, 여기 화해의 목적 아까 그랬죠? 화해의 목적은 뭐다? 타박상이죠? 타박상을 입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대가 파열됐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인대 파열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화해의 목적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화해의 목적이 사기에 의한 경우, 기망에 의한 경우, 그때는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냥 화해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착오다. 109조 착오 취소를 못해. 그런데 화해의 목적이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바로 착오하고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죠. 어디가 나오냐면 착오에서 여러분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몇 번이라고 쓰냐면요, 어디가 있지? 거기다가요 페이지요. 몇 페이지가 아니고 287번 287번과 비교라고 써. 거기다가 287번과 비교 이렇게 써. 썼어요? 287번과 비교 했죠? 그래서 287번과 비교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것이 뭐냐면 화해 계약이 사기로 이루어지죠. 그럼 화해의 목적인 분쟁. 원래는 봐봐, 화해의 목적인 분쟁은 원래 착오로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착오로는 취소가 안 되죠.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의 포괄승의 동그라미하고 이퀄 상속인이죠. 그럼 우리가 108조에서 했죠. 상속인하고 소익자하고 제3자도 아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뭐다? 포괄승계인은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340번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발생하죠. 타인의 기망. 그럼 착오 동그라미 해봐. 착오란 말을 썼다는 것은 그다소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는 착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 기망이죠. 기망은 무슨 요건만 있으면 돼? 주관적 요건. 알겠죠? 그러니까 착오는 주관적 객관적을 다 갖춘 것이고 사기는 주관적만 있어도 되는데 주관적 객관적을 다 갖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뭐에 해당하고 사기에도 해당하고 때로는 착오에도 해당하죠. 그러니까 착오 또는 사기를 어떻게 한다? 또는이란 말이면 또는 동그라미 해봐. 또는 선택적 또는 경합이란 말이에요. 선택적 또는 경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341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했죠. 하자담보 책임 또는 사기 알겠죠? 위에 행정고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또는 이렇게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그 다음에 342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송. 그러면 소송행위는요, 소송행위는 거기다가 소송행위 107부터 110조가 적용이 안 돼. 그 다음에 뭐래냐?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유효. 그러니까 강박을 당해서 소를 치하를 했어. 그래도 뭐가 된다? 유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유효 이 말이죠. 표시대로 유효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지 여러분요. 지금 공시공달까지 가지고 여러분요 375번 한번 봐보세요. 375번 29페이지죠. 29번 이거 전번 시간 다 했었죠? 다 했어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요. 대리제도인데요. 사실 여기 지금 107, 108, 109, 110조까지만 이렇게 해요. 막 무슨 말을 막 써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렇게 쓰는데 그럼 나중에 대리부터는 그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 말이 아예 없어. 무슨 말인지 이게 뭐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없다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법률의 해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이게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약간의 응용력인데
말투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알겠죠? 그것이 약간 어렵고요. D부터는 이제 그런 것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요, 더 하려면 일단 6시에 여기 밖에 문, 자동문, 도어르겠죠? 뭐지 그게? 번호키. 아니. 저는 아니야. 번호키 하러 오기로 했고, 6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간반들 있죠? 야간반 공부하시고, 일요일 날 와서 공부하실 분 학원에서 저쪽 소강에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이따 번호키 달러 온다 해가지고, 근데 그 6시에 오기로 했는데, 쉬었다 공부하면, 강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들을 거래가지고.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요. 그래서 아니, 전번에 해야 되는데요. 원래 이제 여자분들만, 그 밤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여자분들만 남아서 공부하기는 조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약간 무리가 되거든요. 꼭 남자가 꼭 가운데 같이 끼어가지고. 왜냐면, 아니요. 왜냐면 지금 CCTV가 학원에 제 안에 있는 게 그 CCTV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쪽 강의실에. 그 CCTV를 이쪽 밖으로 빼놓을 거거든요. 누가 오는가를요. 밖으로 빼놓을 건데, 빼놓은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렇게 쏘고 있거든요. 원래 저기다가 CCTV를 밖에 있죠. 밖에 누가 올라오는 사람. 여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는데 아직 CCTV 이쪽 설치하는 데서 아직 안 돼가지고요. 그것을 안 달았는데, 그럼 그 월요일부터, 학원에서 일요일 날 이렇게 낮에 오전반 공부하신 분들 있죠? 오전 공부하신 분들은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옆에 소강실 있죠? 저기에서 남아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야간반들은 10시에 보통 강의 끝나잖아요. 그럼 한 12시나 12시 반 정도까지요. 밖에서 저쪽에서 공부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요일 날 공부하는 것은 글쎄요, 지금 일요일 날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부하실 때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잠깐 이거 끄고 얘기할까요? 이게 문제 여기까지 있죠? 어디까지 문제를 보냐면요. 그러면 375번까지인데요. 이게 375번까지면 번호가 1175죠. 문제는 80문제가 조금 안 되는 문제예요, 여기가요. 그래서 원래는 문제가 80문제가 훨씬 더 넘죠. 왜냐하면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넘는데, 넘버링으로 보면은 이제 400번이 돼야지 80문제거든요. 200개가 40문제거든요. 200개가. 알았죠? 그런데 375니까요. 80문제 안 되고 한 75문제 되면 되죠? 이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를요, 문제로 만드는데 오지선다행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왜냐하면 공부는 그러고, 여러분 학생들 보면 나중에 시험은 나중에 쳐야 된다고 사람도 있고, 그럼 시험 문제 풀이하면 부담 갖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런 것은 절대로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공부라는 것은 내가 배우는 것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풀어보지 않으면 실력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녹화된 것도 있죠. 어느 토요일이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여러분 여유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꼭 한번 시험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